예,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특별 과세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펄타라고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뒤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경우 세금을 더 낸다는데요 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미국인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한국인인 거죠.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팔려고 했더니 외국인이라서 양도소득도 아니고 판매가액의 15%를 추가 세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해서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정말 그럴까에 대한 답은요. 그런 일은 없다입니다. 간단한 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국인 대비 과세면에 있어서 더 불이익을 보는 게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고 그에 대한 간단한 답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이라면 세금을 미리 내는 것과 같은 또는 어떤 특정한 컴플라이언스 룰에 추가 적용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올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외국인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추가의 과세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오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죠.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IRPT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FIRPTA. 뭐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특별한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뭔고 하니 그 해당 외국인이요. 미국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의 15%를 원천 징수한다는 그런 의무인 거죠. 원천 징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칠게요. 이분이요. 1밀리언을 들여서요.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이 부동산을 10밀리언에 매각한다라고 치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투자 잘한 거예요. 그러면 900만 불에 대해서 매각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매각 대금의 15%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매각 대금의 15%에 대해서 원천 징수하니까 10밀리언 곱하기 15%니까 1.5밀리언만큼을 IRS에 원천 징수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왜 불이익이 아니냐라는 거죠. 가로 내가 원천징수 부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원천징수라는 것은 미리 납부한다라는 그런 뜻이지 최종세액이라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은 내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과세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야 하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미리 납부하는 예납의 성격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이 외국인이요. 나중에 실제 이러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할 때요. 직접 신고를 하게 되고요. 외국인이다 보니 개인이라면은 1040 NR이라는 양식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이라면 1120F라고 하는 양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내가 벌어들이는 넷 인컴의 15% 또는 20%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요. NIIT라고 해서 Net Investment Income Tax 3.8%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분이 1밀리언의 부동산을 샀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10밀리언에 매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그냥 10밀리언이 아니라 이것저것 비용을 들였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200만 불의 추가 비용, 뭐 레노베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비용을 발생시켜서 부동산의 원가를 300만 불로 늘렸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말하자면 실현하는 캐피탈 게인은 10밀리언 마이너스 3밀리언 해가지고 7밀리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분이 부담하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에 대한 20%의 부담인 1.4 밀리언이 될 겁니다. 140만 불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었던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1.5밀리언의 원천징수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정산하고 나면요. IRS로부터 리펀드 10만 불을 받게 되겠죠. 왜? 최종세액은 140만 불인데 내가 미리 납부한 게 150만 불. 결국 그 말은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이건 아니면 내국인 투자자이건 무관하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예요? 1.4밀리언이라는 거죠.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먼저 1.5를 원천징수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NIIT는요. 추가로 납부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 FIRPTA는 언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요. 미국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매각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 미국의 여러 회사들 중에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이걸 부동산 전문 회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그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때도 이러한 FIRPTA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미국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미국 법인의 소유주가 외국인이었을 경우에 이게 특히 그 미국 법인이 C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코퍼레이션이 보유한 미국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해서는요. FIRPTA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항상 외국인의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펄프타가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펄프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대체로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요. 외국인이 거주지로 사용을 했고요. AND입니다. AND 매도가액이 3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요. 펄프타에 대한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매도가액이요. 100만 불까지가 되면 원천징수의 퍼센트가요. 15%가 아니라 10%이기도 합니다. 다만 뭐 어차피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다라는 면에서는 뭐 10%, 15% 둘 다 원천징수 해야 되는 그런 의무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외국인이라 해도 섹션 1031, 1031이 뭔지 아시죠? 이게 뭐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 투자 부동산을요. 매각하고 재투자하는 거죠. 바꿔 말해 내가 앞서 10밀리언에 매각한 부동산은요. 여기서 7밀리언만큼의 캐피털 게인이 발생했지만 돌아서서 그 10밀리언을 다른 부동산, 리플레이스먼트 프로퍼티로 갈아타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양도소득이 다 이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도 1031을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바꿔 말해 이걸 다시 재투자한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없는 거죠. 과세소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펄프타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IRS의 withholding certificat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도인, 내가 이제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IRS로부터 매도 거래를, 매매 거래를 하기 전에 원천징수에 있어서 내가 이거 매각가액이 이만큼이고 나의 원가가 이만큼이니까 내 최종 결정세액은 이 15%보다 훨씬 낮을 거야 또는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IRS에 먼저 보고하고요. 이에 따라 reduced then amount의 원천징수에 적용을 받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 폼 8288B라고 하는 것을 접수해서 IRS로부터 서티피케이트를 받는데 이걸 받게 되면 거래 당시에 이 바이어에게 내가 비록 외국인이지만 이런 거 받았어 라는 걸 제공함으로써 원천징수와 관련된 펄프타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 적용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당 부동산을 미국 법인이 소유할 경우에 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펄프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미국 부동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지분을 팔면 이 펄프타 적용을 받지만 회사 안에 있는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LLC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러한 그 회사 안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팔았을 때는 펄프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럼 다섯 번째요. 펄프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걸 준수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할 때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요. 매도인인 외국인 셀러죠. 매수인에게 본인의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매수인은요. 폼 8288 그리고 8288A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식을 써서 매수가액의 15%를 원천징수를 하고요. 이거를 돌아서서 20일 이내에 IRS에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양식이고요. 뭐 양식은 모르셔도 되겠죠. 그리고 매도인은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면 나중에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를 정산해서 돌려받게 된다. 헨포리 NR 뭐 1120F였었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었던 건 폼 A8288A가 아니라 B입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원천징수에 있어서 IRS로부터 면제받거나 낮은 금액을 원천징수 받는 것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섯 번째는요. 펄프타를 만약에 안 지키면 누구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거에 대한 답은요. 첫 번째는 이건 바이어가 이제 대체로 withholding agent라 그래서요.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primary responsible person은 바이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도 책임 소재가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거래를 하잖아요. 저희가 최근 케이스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실제 고객 케이스를 도와드리면서 이제 나왔던 이슈인데 이 매수인은 미국인이고 매도인이 이제 외국인, 한국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 고객은 매수인이었어요. 근데 이 거래를 하면서 매도인이 한국인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고객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일반인들이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에스크로를 도와주는 담당 변호사, 동부 쪽 거래였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이걸 진행해 드리기로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원천 징수를 제대로 맞는 금액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는 withholding agent가 바이어이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페널티, IRS 노티스를 바이어가 받게 된 건데요. 실제 이거는 변호사의 말프랙티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러한 번거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정리하면요. 요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 서머리입니다. 미국 부동산을 파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요. 아니라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고. yes를 가야겠죠. 그랬을 때 당신은 미국 사람이 아닌 non-resident, 비거주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no라면 뭐 펄프타 아닌 것이고요. yes라고 하면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프라이스가 30만 불 이하이면서 primary residence로 썼느냐?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이 yes면은 그러면 이게 펄프타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였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텍스 아이디를 받고 또 미국 그 세무신고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있죠. 근데 뭐 실제로 이게 부동산을 임대 부동산으로 쓰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매년 발생하는 그런 렌트 인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텍스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매각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런 세금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은 뻘타라고 하는 것은 원천징수 의무일 뿐이지 최종 세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또는 차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뭐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피하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뭐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원몰 땡입니다. 뭐냐면요. 이러한 뻘타 규정이요. 연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트에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고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식으로 언젠가 최근에 법이 바뀌기도 했고요. 뭐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도 해당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내가 부동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내가 바이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역사적으로 내가 셀러라서 이러한 원천징수의 어떤 부담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바이어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의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원천징수의 대상이고 또한 그 원천징수를 집행해야 될 책임이 바이어에게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추가의 어떤 세금 부담이 있는지 내국인 대비 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